마약을 소재로 한 비틀즈 노래 10곡에 대해 알아보자. 1964년 2월 에드 셜리번 쇼 출연을 계기로 영국 밴드 비틀즈는 단번에 미국 팝 시장뿐만 아니라 지구촌 음악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미국 시청자들과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노출시킨 장발 기이한 복장 등은 앨범 서전트 페퍼스 롤리 하트 클럽 밴드와 에비 로드 등에서 재현된다. 페포라는 애칭을 들었던 비틀즈는 1964년에서 1970년까지 일거수일투족이 록과 예술 전반에 걸쳐 크나큰 여파를 끼친다. 흥미로운 점은 주옥같은 히트곡의 탄생 뒤에는 마약이라는 향정식 물질이 늘 따라다녔다는 점이다. 사실 비틀즈 외에 핑크 플로이드, 롤링스톤, 크림, 13플로어, 엘리베이터, 캡틴, 비프하트 등 1960년대 중반부터 활약하던 록 밴드들은 모두 마약, 흡연 혐의에서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 밴드 중 비틀즈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들 밴드가 마약에 취해 있는 듯한 몽환적 리듬을 앞세운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통해 팝 문화 지형도를 바꾸었다는 공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비틀즈의 주요 히트곡과 마약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다는 것은 팝 애호가들에게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 팝 전문지 롤링스톤과 빌보드 등은 비틀즈 히트곡 중 마약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히트곡 10이라는 흥미기획 기사를 보도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킨 바 있다. 팝 전문지들이 고발했던 비틀즈 마약 관련 10곡에 대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1. 스트로베리 필즈 포에버 1967년 발표된 싱글 노래. 미국 시장에서 1967년 2월 13일 발표된다. 리처드 레스터 감독의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출연 제안을 받은 존 레논은 촬영차 스페인 남부 알메리아를 방문한다. 촬영 사이사이 생긴 여유 시간에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해상 자기 성찰에 몽롱한 자유연상 상태를 느꼈다고 한다. 불현듯 존 레논은 고향 리버풀 근처 구세군 고아원 딸기 정원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노랫말을 구상하게 된다. 비틀즈가 1967년 앨범 서전트 페퍼스 롤리 하트 클럽 밴드를 제작하는 와중에 녹음한 곡이다. 이 노래는 음반사 EMI 스튜디오즈 런던의 압력으로 엄연에는 페니 레인을 수록한 싱글로 발매된다. 빌보드 핫백에 8위까지 진입한다. 음악 비평가들은 이 곡에 대해 비틀즈의 최고의 모험적인 녹음이 담긴 노래로 평가하고 있다. 가사 중 나와 함께 갑시다. 나도 딸기밭에 가던 길이었어요. 그곳은 현실이 환상이죠. 그곳에서는 매달릴 일이 없죠. 딸기밭은 영원할 겁니다는 감상적이고 우스운 가사를 상징하는 문기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당시로서는 미래적인 멜로디를 들려준 멜로트론 키보드가 한 몫을 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서구 팝 전문가들은 나무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높든 낮든 말이죠라는 가사는 약물에 취해서 표출된 몽환적인 본보기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노래는 미국에서 발표된 LP 더 US 매지컬 미스터리 2에도 수록된다. 노래 히트 덕분에 뉴욕 센트럴 파크에는 스트로베리 필드 메모리가 조성됐다고 한다. 터마로 네버 노즈 마이너스 앨범 리발버 수록곡. 터마로 네버 노즈는 1966년 발매된 리발버의 첫 번째 녹음을 마친 곡이지만 앨범 수록 순서에서는 마지막 트랙으로 배치됐다. 존 레논은 1966년 1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티모시 리어리 외 2인이 공동 저술한 환각적 체험, 티벳 죽음의 서의 매뉴얼을 읽은 뒤 느낀 소외에서 노랫말을 구성했다고 한다. 티모시는 LSD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티벳의 죽음, 서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재해석한 뒤 환각적 체험을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모시의 주장에 공감을 보냈던 존 레논도 이 책을 읽을 당시 LSD를 흡입한 상태였다고 한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공에게 항복하라는 LSD. 환각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 가사로 주목받고 있다. 노래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자아를 소진시키고 편안한 상태에서 의식을 따라가라. 그것은 죽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LSD를 복용한 뒤 느끼는 사이키델릭한 체험을 표현한 문기로 풀이되고 있다. 서구 팝 이론가들은 이런 상태는 동양의 신비와 명상의 최고 경지인 삼매 상태라고 해석해주고 있다. 이 노래는 폴 맥카트니가 동일한 배경음을 반복 사용하기 위해 시도한 테이프, 룹스 등을 시도해 팝 토픽을 추가시킨다. 피치포크 미디어는 1960년대 발표된 위대한 200곡 중 19위로 랭크시킨다.
롤링스톤 잡지는 비틀즈의 가장 위대한 노래 100 중 18위에 올려놓는다. 3.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먼즈. 1967년 6월 1일 발매된 앨범 서전트 페퍼스 롤리 하트 클럽 밴드 수록곡이다.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던 존 레논의 아들 줄리안이 어느 날 학급 친구 루시 오도넬의 초상화를 그려온 뒤 그림 제목을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먼즈라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타이틀을 장명했다고 밝혔다. 노래가 발표된 뒤 노래 제목의 명사만을 조합하면 마약의 일종인 LSD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팝 가십을 제공한다. 이런 여론에 대해 존 레논은 가사는 동화 작가 루이스 캐롤의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에서 영감을 얻었다면서 마약 의혹을 부정한다. 이런 소문이 나돌았지만 영국 BBC 라디오는 1967년 5월에만 20여 회 이상 신청곡으로 방송한다. 1997년 BBC 라디오에 출연해 마이클 파킨슨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노래 제목은 LSD에 관한 것은 아니다. 제목을 축약해서 부르면 LITSWD가 된다. LSD가 아닌 것이다라고 반박하는 의견을 밝힌다. 팝 전문지 롤링스톤은 레논의 풍성한 백일몽이 담겨진 노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음악 비평가 리치 운터버거는 서전트 앨범 중 최고의 노래 중 한 곡이며 전체적으로 고전적인 황홀경의 노래 중 한 곡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노래는 제목에서부터 직설적으로 LSD를 언급하고 있으며 가사는 일관되게 사이키델릭 이미지를 풍겨주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2004년 팝 전문지 언컷 매거진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폴 맥카트니는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먼즈를 포함해 당시 그룹의 일부 노래는 마약의 영향을 받았다고 털어놓으면서 1997년 BBC 라디오 대담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4. SAID 앨범 리발버 수록곡. 미국 시장에서 1966년 8월 8일 출시된 7번째 스튜디오 앨범이 리볼버이다. SAID는 어면 마지막 7번째 트랙이다. 1969년 영화 이지 라이더로 유명세를 얻게 되는 피터 폰다. 그는 어린 시절 거의 죽음 직전의 경험을 했다는 사연을 자주 털어놓았다. 1965년 비틀즈와 버즈 멤버들과 함께 마약 여행을 다녀온 뒤 유사 죽음에 대한 소감을 다시 밝힌다. 이것을 전해들은 존 레논이 영감을 받고 노랫말을 작성했다. 이런 창작 사연 때문에 신맛이 나는 노래라는 애칭을 듣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SAID를 듣고 피터는 데니스 호퍼, 해리 서던 등과 의기투합해 60년대 히피 풍속도를 소재로 한 이지 라이더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주연을 맡는다. 그룹 버즈에서 활동하던 데이비드 크로스비는 사운드 트랙 협력자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노랫말 중 그대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녀는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안다고 했죠가 반복되면서 다소 우울한 메시지를 전달시켜주고 있다. 또 해피너스 이즈 어 웜건 앨범 더 비틀즈 더 화이트 앨범 수록곡. 앨범 더 화이트 앨범은 미국 시장에서 1968년 11월 25일 발매된 9번째 스튜디오 앨범으로 2장으로 구성됐다. 흡사 백지처럼 일체의 글자 없이 평범한 흰색 슬립으로 구성된 것과 나머지는 밴드 이름을 중하단에 새겨놓은 단출한 커버 구성이 눈길을 끌어냈다. 영국 스타일 블루스, 스카, 첩 베리 및 카라인즈, 스토카우젠 등의 뮤지션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곡들로 앨범이 구성됐다.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작성한 노랫말은 1968년 3월과 4월 인도 글라시케슈에 있는 명상센터에 체류했을 당시 작성해 놓았다고 한다. 해피너스 이즈 어 웜건은 앨범 첫 장 중 어면 8번째 트랙이다. 팝 비평가들도 횡설수설하는 가사 내용은 마약에 취해 쓴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문기 중 어웜건은 남자 성기 lying with his eyes while his hands are busy working overtime는 자유행위 I feel my finger on your trigger는 손가락으로 여성 신체를 접촉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걸출한 로커 중 커트 코베인, 레인 스텔리, 제니스 조플린, 존 프로시안트 등은 헤로인 과용으로 파멸을 자초한 비운의 음악인들이다. 이에 비해 존 레논은 1960년대 마약 흡연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지만
수수께끼 같은 노래 가사 외에는 별다른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 서도 가사 중 그녀는 무척 그리워할 대상이 아니다. 두는 약 기운에 취해 총을 쏘다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풀이됐다. 6. I am the Walrus 1967년 발매된 싱글 1967년 11월 24일 발매된 싱글이다. 그해 12월 방영된 TV 영화 매지킬 미스테리 투어 사운드 트랙에 재수록된다. 창작에 대한 흥미있는 일화가 전해지는 노래이다. 레논은 어느 날 자신이 졸업했던 허리 뱅크 고등학교 학생으로부터 팬 레터를 받는다. 그 편지에는 영어 선생님이 비틀즈에 대한 노래 가사를 분석하라는 숙제를 내주었다는 것. 존 레논은 1967년 9월 1일 그 선생도 해석하기 힘들 만큼 난해한 노랫말을 작성했다는 답장을 보낸다. 그 노래가 바로 I am the Walrus로 알려졌다. 노래 가사는 여러 경험담을 무작위로 조합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가사 중 시 경찰이 앉아있네는 존 레논이 자택 웨이브리지에 있을 때 들려온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작성한 문기라고 한다. 이어 정원에 앉아있을 때의 느낌은 영국의 정원에 앉아서 콘프레이크를 먹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옥수수 알 위에 앉아서 등으로 두서없이 풀어놓았다고 한다. 흡사 하늘의 루시처럼 날아가고 있네는 앞서 발표한 노래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먼즈의 한 구절을 별 생각 없이 원용한 것이라고 한다. 제목 중 월러스는 루이스 캐롤이 발표했던 시 더 월러스 언드 더 카펀터에서 나쁜 사람의 뜻으로 묘사된 단어를 차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란 것으로 만든 커스타드는 어린 시절 간호사 놀이를 할 때 불렀던 동료 가사가 떠올라 삽입시킨 것이라고 한다. 노랫말 중 전문가, 쿨럭거리는 흡연자들 등은 알코올과 마약 중증 환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7. Got to Get You Into My Life 앨범 리발버 수록곡 앨범 리발버는 미국 시장에서는 1966년 8월 8일 발매된 비틀즈의 7번째 스튜디오 음반이다. 빌보드 앨범 차트 6주 1위를 차지한다. 싱글 Got to Get You Into My Life는 비면 6번째 트랙으로 수록됐다. 폴 맥카트니가 모타운 사운드에게 바치는 헌정곡이라고 밝혔다. 현란한 브라스 연주와 환각적 경험을 암시하는 노랫말로 꾸며졌다. 빌보드 싱글 7위까지 오른다. 노랫말은 나는 널 결코 떠나지 않겠어. 나는 거기에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것은 사실 마리화나에 대한 경배이지라고 구성됐다. 가사 중 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거야 등은 폴 맥카트니가 마리화나에 대한 언급이라고 고백했다. 1980년 12월 8일 스토커펜의 총격을 받고 피살되기 직전 존 레논은 남성 월간지 플레이보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 노래는 폴의 최고의 노래 중 하나라고 말했다. Got to Get You Into My Life는 인류가 탄생하기 이전에 생존했다는 미니언이 최고의 악당을 제압하기 위한 모험을 다룬 애니메이션. 2014년 미니언즈 라스트 크레디트에서 흘러나와 팝팬들의 귀를 쫑긋거리게 만들었다. 8.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앨범 서전트 페퍼스 롤리 하트 클럽 밴드 수록곡 앨범 서전트 페퍼스 롤리 하트 클럽 밴드는 1967년 6월 1일 발매된 비틀즈의 8번째 스튜디오 음반이다. 앨범은 빌보드 15주 1위를 차지했다. 타임지는 음악 발전의 역사적 출범을 알린 음반이라고 선언했다. 비평가들은 팝을 순수 예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수를 주었다. 1968년 올해의 앨범 등 4개의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했다. 싱글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는 앨범화면 2번째 트랙으로 수록됐다. 미국 시장에서는 1978년 8월 발표돼 빌보드 싱글 71위까지 랭크된다. With Little Help From My Friends는 롤링스톤즈가 가장 위대한 노래 500 중 311위로 추천했다. 드러머 링고 스타가 불러주는 가사는 노래를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하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진 않겠죠? 귀 좀 빌려줘요.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키를 놓치지 않도록 할게요. 친구의 작은 도움을 받아봐요. 친구의 작은 도움으로 기분이 좋아져요. 친구의 작은 도움으로 기운을 차리려고 해요로 전반부가 시작되고 있다. 좋은 친구는 좋을 때나 불행할 때 그대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노랫말에서 반복되는 작은 친구의 도움은 마약 흡연을 권유하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9. 매지컬 미스터리 2 앨범 매지컬 미스터리 2 사이키델릭 록을 표방하며
1967년 11월 27일 미국 시장에서 LP로 발매한 앨범 타이틀곡이다. 폴 맥카트니가 노랫말을 작성을 주도했고 존 레논이 일부 노랫말을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명 타이틀의 음악 영화 주제곡으로도 사용됐다. 비틀즈의 가장 위대한 노래 중 한 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사는 짐을 꾸려 신비로운 여행을 위해 짐을 꾸려 이것은 초청장 신비로운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자 예약할 준비를 하고 신비로운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자 마법 같은 신비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네로 구성됐다. 무려 20번 이상 반복되는 롤업은 손으로 말아 피우는 담배라는 뜻이 있듯이 마약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됐다. 폴은 마법 같은 신비한 여행은 마약 여행과 동등한 뜻이며 이런 의도를 기반으로 영화를 제작했다고 털어놓았다. 폴은 노랫말을 구상할 때 고대 이집트와 티벳에서 부장품으로 발굴되고 있는 주술적 문서 사자의 서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10. 데이트리퍼 1965년 발매된 싱글 1965년 12월 3일 서정성 가득한 노래로 구성된 앨범 러버솔이 발매된다. 이 음반이 발매되기 직전에 공개한 싱글이 데이트리퍼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 존 레논이 작사, 곡을 주도하고 폴 맥카트니가 일부 가사를 협조해 영국에서는 1965년 12월 3일, 미국 시장에서는 12월 6일 발표, 1966년 1월 빌보드 싱글 5위까지 진입한다. 폴 맥카트니는 팝 전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데이트리퍼는 휴식을 위해 마약을 한다는 마약에 관한 노래라고 고백한 바 있다. 가사 중 그녀는 남자를 애태우게 하네는 그녀는 남자를 잘 유혹한다는 뜻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팝 평론가들은 노랫말 중 편하게 살아가려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네. 편한 인생을 살아보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와 그녀는 하루 여행객, 그녀는 남자를 애태우는 존재 등은 여성과 마약에 관한 노래라는 증거라고 언급했다.